안녕하세요. 스케치업 초급 강좌 10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DWG를 이용한 스케치업 모델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회원님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일단 도면은 CAD 도면을 가지고 있고 스케치업은 사용하지 않은데 도면을 어떻게 이용을 해서 좀 효율적인 모델링을 하느냐 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많이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도 그렇고 툴을 사용하는데도 그렇지만 왕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다년간 스케치업하고 같이 이렇게 써오면서 그래도 이 방법이 제일 효율적이겠다 싶은 방법을 소개해 드리는 거니까 잘 보시고 참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꼭 정석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CAD 도면을 가지고 맥스에서 모델링을 하는 방식과 똑같습니다. 스케치업도 마찬가지로 도면을 정리해서 스케치업으로 불러와서 그 각각의 위치에 맞게 도면을 배치한 다음에 모델링을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 지금 CAD가 떠 있는데요. 이게 메뉴를 보시면 일반적인 CAD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이게 ADT라는 건데 오토캐드랑 똑같고 단지 건축적인 부분이 더 기능이 추가된 그런 CAD입니다. 그래서 아키텍처럴 데스크탑이라고 이름만 틀리고 기본적인 CAD의 기능들은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 기능만 더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디자인이나 도큐먼트나 이런 부분들이 더 들어온 거고요. 여기 스케치업 플러그인도 있는데 그냥 거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도면을 보시면 일단 도면 정리를 할 때 필요한 부분이 뭐고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 뭔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런 텍스트 같은 건 어차피 있어도 스케치업 자체에서 불러와지질 않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다 잡혀지는데 이게 해치로 되어 있는 겁니다. 해치 같은 경우에도 스케치업에서 불러지지 않으니까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텍스트나 해치는 정리를 안 하셔도 알아서 불러오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레이즈 툴로 간단하게 이렇게 치수선들이나 여기 중심선도 있죠. 중심선도 지워주시고 여기 단면 표시 있는 거하고 이런 박스들 텍스트는 상관없는데 박스가 있으면 그대로 들어오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도면 정리를 해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더 쉬운 방법은 이렇게 레이어가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레이어 온오프를 이용을 해서 지우고자 하는 레이어만 활성화를 시키고 지워버리면 되는데 대부분 그렇듯이 도면들이 레이어나 아니면 선 같은 것들이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제 경험상. 도면을 치는 경우에 그러니까 실시 도면이라 하죠. 시공 도면을 친다 그래도 사소한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급하게 친 도면들은 레이어 구분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레이어 상으로 다 지워버리게 되면 필요한 벽선 같은 것들이 없어질 수도 있고요. 그런 거를 파악하지 못하고 모델링을 한 후에 나중에 또 그거를 검토하게 될 경우에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주로 일일이 지워주는 편이고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이렇게 퍼지 명령어를 칩니다. 그러면 여기 쓰이지 않는 블록들, 현재 이게 표시가 되는 게 다 블록들인데요. 이 블록들이 스케치업에서는 컴포넌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도면에 직접 배치되지 않고 남아있는 블록들도 있고 레이어도 빈 건데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여러가지 것들을 한꺼번에 없애주는 게 퍼지 기능입니다. 스케치업에도 똑같이 있죠. 퍼지 언유즈드라 해서 재질에도 있고 컴포넌트, 레이어 다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퍼지 5를 해주셔서 정리를 해서 보내시면 되고요.
예, 지금 이게 제가 정리한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예, 이렇게 텍스트는 필요 없으니까 놔둔 상태고 전체를 그냥 그룹을 해버렸습니다. 스케치업으로 가져가면 블럭이나 아니면 블럭이 아닌 경우에는 직접 객체로 들어가기 때문에 또 그룹을 따로 지어야 되고, 간단한 도면일 때는 그룹을 짓는데 시간이 안 걸리지만 복잡한 도면일수록 그룹을 짓는 것조차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캐드상에서 이렇게 아예 블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들어가는 모든 객체들을 이 1F 1층 도면이거든요. 1F라는 레이어에 만들어서 집어넣은 상태고요. 이렇게 다 정리가 끝나면 꼭 이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스케치업에서 그룹도 짓고 하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작업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서 Export to AutoCAD 있습니다. 여기서 2004 포맷으로 이렇게 빼셔도 되고 그냥 저장한 걸 불러오셔도 됩니다. 근데 이게 옛날에 스케치업 3.0 같은 경우에는 2004 오토캐드 2004를 지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2000 포맷으로 빼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스케치업에서 인서트를 합니다. WG를 여기 옵션 유닛 확인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예, 좀 전에 그 1층 편면도입니다. 이게 이렇게 임포트를 하게 되면 뭐가 들어왔는지 이렇게 나오죠. 레이어는 2개고 블록 2개, 마크 서클 이렇게 다 나오고, 그리고 들어오지 못했다는, 포기됐다는 게 있죠. 그게 텍스트 2개입니다. 그러니까 글씨는 못 불러오는 거죠. 예, 도면을 보면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컴포넌트를 보면 이렇게 블록이 2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블록은 제가 이걸 아까 블록으로 지정을 했다 그랬죠. 오토캐드에서. 그래서 이 블록이 하나 있는 거고, 이 블록 안에 이게 사용이 된 건데, 이게 보시면 퍼지 언유즈드가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퍼지를 시켜버리면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좀 전에 이 컴포넌트가 그 캐드 자체에서 퍼지를 해도 남아있던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스케치업으로 불러와서도 퍼지를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일단 1층 도면을 불러왔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엘리베이터 부분이 면이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간혹 도면들을 보면 이렇게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블록을 많이 쓰거든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블록을 갖다 놓고 이렇게 해서 오토캐드도 작업을 하는데, 이런 변기들도 마찬가지고요. 간혹 가다가 이렇게 3D로 만들어져 있는 블록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활용해서 엘리베이터를 만드실 때 쓰셔도 되고, 일단은 지우겠습니다. 전체를 선택해보면 그룹이나 컴포넌트가 하나도 없고요. 모두 다 1층 레이어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원점에 놓겠습니다. 그리고 2층 벽면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토캐드에서 그룹을 지어놨습니다. 이렇게 2층으로 바꿔주시고요. 내부에 있는 것들 이건 익스플로드를 하시고, 여기 또 엘리베이터가 있죠. 전체를 선택해보면 2층 도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레이어에. 좀 전에 1층은 하나의 그룹이 돼 있었고,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편집 상태로 됐는데, 이건 한번 익스플로드를 했죠. 그러니까 그룹에 그룹이 또 지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도면을 불러올 때 인서트를 처음 할 때 DWG는
원래 그 상태로, 그러니까 오토캐드에서 그룹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아니 블록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그 상태 그대로 들어오거든요. 두 번째 인서트부터는 자동으로 그룹으로 만들어져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컴포넌트로요. 컴포넌트 보이시죠? 이 컴포넌트는 어차피 그 그룹을 블록으로 오토캐드에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컴포넌트가 된 거고, 무조건 인서트를 하면 자동으로 그룹으로 묶여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익스플로드를 해준 거고요. 자, 이제 이거를 제 위치에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맞죠? 이쪽에 대부분 이렇게 도면이 생긴 이쪽 있죠? 여기가 기둥인데, 기둥은 대부분 어느 층이든 동일하게 올라갑니다. 대부분 기둥을 보고 맞추는 경우가 많고요. 이걸 이렇게 움직여 보면 다 기둥이 맞죠? 이쪽 부분도 약간 틀어지지만 이거는 내장재 이쪽에 표시가 돼 있어서 그런 거고, 도면 자체가 좀 부정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둥을 보고 맞추시고, 근데 이게 얼마나 올라가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인면을 불러와야 되는데, 정면도를 불러와 보겠습니다. 이렇게 정면도가 있죠? 정면도 이쪽에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는 걸 레벨 표시입니다. 대부분 도면 인면도에는 이게 뭐 그라운드 라인, 그러니까 바닥이고 1층, 2층, 3층 이렇게 레벨 표시를 해놓습니다. 정리를 하실 때 이 레벨 표시는 그대로 놔두신 채로 가져오시면 모델링 할 때 좀 편리합니다. 일단 인면이니까 세우고요. 자, 이게 일단 어느 부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도면 비율로 봐서는 이쪽 아니면 이쪽이죠. 이쪽은 너무 길고 이쪽이 좀 짧은데 여기에 맞죠. 그래서 2층 도면을 숨기고 1층을 보면 이쪽에 문이 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이쪽에도 똑같이 나 있죠. 뒷면에는 없고요. 그래서 이쪽이 정면이 됩니다. 이건 그냥 하이드 계속 시켜놓고 이 정면도의 위치를 맞춥니다. 일단 높이를 맞춰야 되겠죠. 높이는 보시면 1층 바닥은 여기지만 그라운드 라인이 이쪽이기 때문에, 바닥이 이쪽이기 때문에 이 외부의 그 도로까지 다 작업을 하려면 이 바닥 라인을 기준으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1층은 어차피 올라가 있기 때문에 바깥쪽까지 모델링을 할 경우에 여기 GL이 우선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잡아서 이렇게 높이를 딱 맞춥니다. 맞추고, 그리고 이 좌우가 얼마나 가는지 그걸 봐야 되거든요.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재보면 12,220이죠. 평면에서도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축하고 겹쳐서 잘 안 보이는데 축을 꺼도록 하겠습니다. 12,260이죠. 그러니까 이 평면이 지금 40 정도 더 큰데 대부분 도면이 약간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아래쪽하고 이 위쪽하고 이렇게 재보면 또 100의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이 1층 도면은 이 1층을 기준으로 제작이 된 거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맞춰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라인이 맞도록. 그리고 이렇게 인면과 평면이 틀린 경우에는 모델링을 하면서 좀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맞춰 나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평면이 정확하다고 하다면 평면을 중심으로 모델링을 하고요. 인면이 오히려 정확한 경우는 인면을 중심으로 모델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이 2층 도면이요. 예, 이것도 높이를 여기 레벨 표시되어 있는 쪽에 이렇게 맞추면 되겠죠. 그러면 1층, 2층. 그리고 이거는 정면도로 들어가야 되고요. 예, 껐다 켰다 되죠. 2층, 1층,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블록 쓸데없이 들어온 게 있으니까 퍼즐을 시키고 레이어도 퍼즐을 합니다. 현재 이게 안 없어지죠. 이걸 찾아야 되거든요. 껐다 껐다 하면 이게 다 전체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 중에 하나겠네요. 이것도 익스플로드를 합니다. 전체를 대보면 정면도에 들어가 있죠. 다시 한번 퍼즐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제 없어졌죠. 여기 좀 전에 이 안에 있던 그룹이 아까 그 레이어에 속해 있기 때문에 퍼지가 안 된 겁니다. 예, 그리고 다른 인면을 불러오겠습니다. 우측면도. 예, 이쪽에 있죠. 이것도 또 똑바로 세우고 이게 우측에서 본 게 이렇게 보여야 되니까 예, 지금 이쪽 전체에서 보면 이쪽이 우측이 되죠. 이쪽이. 그래서 예, 이런 식으로 돌아가야지 우측면도가 됩니다. 위치는 이렇게 대충 잡고요. 높이는 이 레벨 표시에 따라서 이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평면에 따라서 좌우를 맞춰야 되는데 여기도 지금 재보면 14,474 14,600이죠. 또 차이가 나는데 이것도 한쪽으로 그냥 맞춰 보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이 기둥일 가능성이 높죠. 이게 이렇게 보여야 이렇게 벽이 만들어지니까 기둥을 이렇게 재보면 36 예, 맞습니다. 이쪽이 위치가 맞는 거고요. 예, 이런 식으로 도면을 인면, 평면 다 배치를 하고 이제 모델링을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모델링을 하냐면 예, 그거는 이제 고급 강좌에서 인테리어와 익스테리어로 이제 분류를 해서 제가 강의를 할 텐데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 여기 이쪽에서 벽체를 중심으로 모델링을 하는 방법인데요. 지금 이게 도면이 그룹이 져 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룹을 했냐면 이게 그룹이 아닌 상태에서 바로 모델링을 하게 되면 원래 불러온 도면이 훼손이 되거든요. 이 도면은 그대로 보존이 돼 있어야 나중에 검토도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룹으로 항상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냥 대충 모델링 하실 거라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그룹을 해놓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도면을 활용해서 면을 빼내야 되겠다 싶으시면 이런 식으로 면을 만들어서 이거를 카피를 하시고요. 다시 언두로 원래대로 돌아가고 편집 모드에서 빠져나와서 붙여넣기, 이런 식으로 하면 면이 그대로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똑같죠? 이런 식으로 가져다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원본 도면을 훼손하지 마시고요. 모델링하기 어렵다든지 아니면 쉽게 이 도면을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거는 편집 모드로 들어가셔서 이렇게 면을 만드신 다음에 컨트롤 C, 언두로 돌아가고 컨트롤 V, 이렇게 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면도 보존한 상태에서 도면을 활용하는 방법이 되니까 좋겠죠. 그리고 뭐 이렇게 지금 이 도면은 거의 정확하게 끝이 맞춰져 있는데, 뭐 많은 도면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딱 끝점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약간씩 이렇게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면도 제대로 생성이 되지 않고,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거는 이 도면이 이렇게 긴 직선이 있는데 이게 약간씩 이렇게 틀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모르고 면을 생성해서 만들었다가 나중에 이게 면이 뒤틀려 있어서 푸시풀이 되지 않는다던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그냥 아예 대고 그리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 하겠습니다. 이게 얼만큼 올라가는지 보이죠? 뒷면에서 이렇게 올리고, 이런 식으로 벽체 모델링을 합니다. 그리고 인면상에 이쪽에 창이 뚫려 있다면, 지금 현재 이쪽에 없으니까 여기 2층 도면을 보면 창이 뚫려 있죠? 정면에서 보면 이 벽체에 이렇게 창이 뚫려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창이 되는 부분을 이렇게 인면상에서 그리고요. 여기까지가 다 창이네요. 면은 지우시고 이 선만 이대로 카피를 합니다. 이렇게 라인이 분할이 되죠. 여기서 푸시풀로 뚫어내면 창문이 들어갈 부분이 만들어지게 되죠. 이렇게. 그리고 이쪽은 원래 더 이만큼 나왔어야 되는 거고, 이쪽은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이쪽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인면에서 이렇게 가져오기도 하고 평면에서 벽체를 올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나가면서 전체적인 모델링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도면이 수정되었다든지 하면
예, 이걸 다시 이제 도면 정리를 해서 또 가져와서 만들고, 예,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뭐 급하게 모델링을 한다든지 간단하게 끝내고 싶은 모델링에서는 예, 좀 오히려 번거로울 수가 있지만, 예, 뭐 정상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모델링을 하시려면 이런 방법이 가장 낫습니다. 이 방법이 이제 저희 맥스에서 도면을 불러온 뒤에 프리즈를 시키면 수정은 안 되고 보이기만 하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도면이 프리즈를 하면 예, 그 상황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오히려 스케치업이 편하죠. 이건 그룹으로 돼 있어서 수정은 안 되지만 예, 또 바로 더블 클릭을 해서 편집 상태에서 또 면을 뺐을 수가 있으니까 이게 오히려 더 편한 면도 있습니다. 예, 이거 뭐 도면을 전체 다 불러놓고 모델링 하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예, 그거는 시간상 그렇고 예, 다음 이제 고급 강좌 할 때 외관 쪽에서 다시 한번 예,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모델링 하는 방식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